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오늘 올라왔던 공시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공시를 하나 찾았어요. 현대홈쇼핑 주식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 신고서가 올라왔길래 아주 잠깐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이 시작인가라고 혼자 신나 있었는데 공시를 열어보니까 기존의 현대홈쇼핑의 최대 주주였던 현대 GF홀딩스가 자기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공개 매수 신고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읽어보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 매수가 들어가는구나, 뭐 어쩔 수 없었겠다라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조금 숨겨진 저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석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시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기존의 현대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을 25% 들고 있는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15.8% 들고 있고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한 40.8% 정도 들고 있고요. 여기서 현대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의 주식을 25%를 추가 공개 매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 매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면 50%의 지분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를 얼마에 하겠느냐라고 보니까 한 주당 64,200원에 하겠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면서 오늘 4월 3일자 기준으로 거의 주가가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69,900원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4월 2일자 종가 기준으로 하면 4월 2일자 종가가 53,500원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매수 가격, 공개 매수 가격 64,2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뭐 각각 기존 기준 가격들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할 거 하고 있는지는 뭐 밑에 기업이 친절하게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으면 20% 그리고 크면 한 40% 가까이도 할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앞에서 현대 GF홀딩스가 이미 25% 들고 있고 현대백화점이 15.8% 들고 있어서 둘이 합쳐서 40.8% 지분율이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의 지분율인데 왜 굳이 25%를 추가 공개 매수를 하면서까지 지분율을 늘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 목적 공시된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에 따라서 자회사 지분을 보유했건 상장사니까 30%를 충족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대 GF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을 25% 들고 있으니까 5%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5% 이상을 채워 넣어서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어요.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현대 GF홀딩스가 현대백화점 지분율 지금 25% 들고 있고 사실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만 더 채우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25% 지분을 그것도 기존 주가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사모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게 단순히 정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만 이 결정이 내렸었던 걸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좀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오너 입장에서 생각하면 몇 가지 해석의 가능성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GF홀딩스가 현대백화점에 대한 간접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현대백화점이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현대백화점이 현대홈쇼핑 주식을 15.8% 들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만약에 현대 GF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현대홈쇼핑에 대한 공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이 그 공개 매수에 신청을 넣어버리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25.8% 전량은 아니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을 현대GF홀딩스가 공개 매수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현대홈쇼핑 주식 15.8% 중에 상당 부분을 GF홀딩스가 비싸게 매수해주면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상당히 이득이 아닐까.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재무적인 상황을 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가 세운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법적인 이슈가 들어갑니다. 이 입금불산입 원칙과 관련해서 좀 다뤄야 되는데 만약에 현대GF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을 지킨다고 해서 5%만 공개 매수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현대홈쇼핑에 대한 최종 지분율이 30%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는요. 현대홈쇼핑이 실적이 나고 그 배당을 GF홀딩스로 올려보낼 때 그 배당액의 80%에 대해서만 입금불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홈쇼핑에서 받은 배당액의 20%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현대 GF홀딩스의 과세 대상 이익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80%는 비과세로 잡히고. 근데 만약에 25%를 공개 매수해서 최종 지분율이 50%로 만들어주면 50% 과반수가 넘는 거기 때문에 현대홈쇼핑에서 빨아들여 오는 배당금의 100%가 이익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과세 대상 이익에서 빠진다는 거죠. 현대백화점 그룹의 오너들이 현대 GF홀딩스를 직접 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GF홀딩스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가져간다면 GF홀딩스가 계열사들로부터 빨아들이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50%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가 세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기존에 시도했었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었어요. 사실은 현대 GF홀딩스 밑에 현대백화점을 가지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작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킴이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의 현대백화점을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속회사를 현대백화점 홀딩스라고 하는 중간지주회사로 만들 거였고요. 현대백화점 사업부문, 백화점 사업부문을 신설회사로 넘겨서 사업회사 현대백화점을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한무쇼핑이라고 하는 알짜배기 자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알짜배기 자회사를 보통은 사업회사 법인 밑으로 두면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는데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홀딩스 밑에 한무쇼핑을 두고 백화점 사업 부분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려고 했어요. 이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제가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공개 매수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현대백화점의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고 기존 주주들이 자기 신들이 들고 있었던 현대백화점 지분을 현대백화점 홀딩스에 넘기면서 지배구조가 재편이 되는 그거를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최종적인 그림은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현대 GF홀딩스가 현대백화점 홀딩스라고 하는 중간 지주 회사를 들고 있고 현대백화점 홀딩스 밑에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따로 붙어 있는, 그래서 이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중간 지주 회사인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전체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구조를 의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수치로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킴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현대백화점 그룹은 어떤 지배구조 개편안을 짜냐면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아니라 현대 GF홀딩스를 중점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시도들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현대백화점을 중간지주로 해서 만들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플랜은 물거품이 되었으니까 현대 GF홀딩스를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현대홈쇼핑이라고 하는 뭐 성장을 크게 안 하는지는 몰라도 알짜배기 자회사거든요. 캐시카우예요. 그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히 챙기고 보자. 그래서 기존의 주축으로 가져가려고 예정했었던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현대 GF를 메인으로 가져갈 건데 그 GF홀딩스가 어쨌든 현대백화점 그룹 오너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들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주식의 가치를 빵빵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현대GF홀딩스 밑에 현대홈쇼핑의 지분이 과반수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종속기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종속기업의 실적이 자기네들의 연결손익계산서에 완벽하게 빨려 들어올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것들을 좀 의도했었던 것이 아닐까. 요게 제가 세워봤던 세 가지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려보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주회사 요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가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30%만 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분율 기준에서 5%만 늘어나면 되는데 굳이 25%까지 공개 매수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고 중복돼서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대백화점이 들고 있는 현대홈쇼핑 주식을 조금 비싸게 사주면서 현대백화점을 간접 지원하는 거 가장 중요한 계열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해서 지분율이 50%가 넘어가야 현대홈쇼핑에서 빨아들여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난해하기는 했지만 과거 현대백화점을 중점적으로 지배구조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니 현대GF홀딩스를 중점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그 과정에서 현대GF홀딩스의 연결 실적이라든가
뭔가 재무적인 가치, 기업 가치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GF홀딩스를 알짜배기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현대홈쇼핑 공개매수에 대한 제 분석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